자, 김건희가 아니 뭐 전국의 해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라고 쓰고 김건희 대통령이라고 읽는다. 김건희가 봉화마을 가서 노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데 여기 이제 등장한 인물들이 있죠. 근데 그 등장한 인물들 중에 아예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자들도 있더만. 사진 한번 봅시다. 자, 지금 김건희가 앞에 있고요. 여기 남자들 2명,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나이 좀 드신 분 있잖아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땐 여기 봉화마을 관계자가 아닌가 싶고. 명찰을 달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 뒤에는 남자는 누군지 모르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 남자처럼 보이지만 여자예요. 머리 짧은 여기 남성처럼 보이고 백팩 메고 있는. 그리고 그 옆에 가운데 좀 이렇게 건강하신 분. 빨간 가방. 최근에 이 사람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됐던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또 가운데 또 여성분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 여성분 여성 네 사람이 코바나 콘텐츠 관계자인 거예요. 네. 직원이었던 사람.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이슈가 됐던 게 이 건강하신 분 이름이 너무 어려워. 김량영 씨. 이분 자체가 스리퍼를 끌고 온 거야. 일단은 관심을 받게 된 건데 묘소 참배하는데 슬리퍼를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받게 되기 시작했는데 봤더니 무속인과 비슷하다 해서 논란이 확대가 됐는데 무속인 아니었다고 쳐. 길지 않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고 치는데 결국에는 봤더니 여기에 코바나 콘텐츠 직원이었는데 이미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더 알려진 게 뭐예요? 코바나 콘텐츠 폐업한다 그랬는데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오빠가 그 승계해서 뭐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러면 사실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을 다 빼올 상황도 필요도 없는 거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데려왔다. 근데 저 직원들이 모두 10여 년 정도 더 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김건희의 수족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근데 저 4명을 다 데리고 왔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그 커트머리여가지고 남잔지 여잔지 불분명했던 그분이 이제 정지원 씨라는 분인데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은 그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명수 기자의 녹취록에서도 대신 김건희의 전화를 대신 받거나 해서 등장을 했던 사람이라서 그때 당시에도 정지원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게 저는 이 사람이 등장하는 여러 개의 기사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기자가 코바나 컨텐츠를 방문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나와서 자기는 직원이고 대표님 안에 계신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김건희를 이모라고 부릅니다. 정지원이 김건희를 이모라고 부른다. 지금 이거 파고 있어요. 야, 어떤 관계에서 이모라고 부를까? 뭔가 무속의 느낌이 물씬 나긴 하네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되면은 자기를 직원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냥 대외적으로라도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거를 굳이 사람들 앞에서 기자 앞에서 이모라고 부르는. 설사 조카라고 해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궁금하죠. 이제 그러면 정말 김건희의 조카일 가능성 때문에 김건희의 그 형제 관계를 파보면 언니가 김지영이 있고 이제 오빠가 하나 있고 김진우가 있고 아래 이제 막내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지영이 결혼한 사람 그러니까 최은순의 첫째 사위 파주에 있는 요양병원을 첫째 사위한테 주려고 했다라고 했던 그 사위가 정 씨여야지만 이 관계가 성립이 됐는데. 그러네. 네. 근데 첫째 사위는 유 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다시 한번 파봐야 되긴 하는데 저 4명의 직원이 지금 하나는 김량영, 하나는 정지원 이렇게 다 밝혀졌죠. 나머지 2명만 이제 정확한 이름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김건희의 가방까지 들고 있는 일명 가방모찌라고 했던 저분. 맨 왼쪽. 저 사람이 이제 가방 2개를 들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상한 게 이런 참배를 할 때는 보통은 저렇게 자기 수행들을 다 세우지 않고 첫째로 수행을 세운다 하더라도 가방을 저렇게 다 줄렁줄렁 들고 서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가방은 다 어디든가 내려두고 사진 구성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미리 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단 비판 지점은 뭐냐면 김건희 윤석열의 상습적 거짓말도 한번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코바나 컨텐츠를 폐업했다는 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폐업이 아닌 것도 드러났고 그리고 저 사람들 중에 아까 말한 저 맨 오른쪽에 있던 그 친구는 이미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네, 아예. 근데
또 하나가 또 어떤 비판을 받을 지점이냐면은 공개적으로 활동을 안 한다며. 근데 지금 언론에 뿌린 사진은 거의 실시간으로 뿌려졌거든요. 네. 언론에 나오고 싶어해 또. 그러면서 이게 뭐가 문제냐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며칠 지난 뒤에 어쩌다 보니 몰래 알려진 게 아니라 김건희는 지금 지가 활동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데다가 여기에 참배는요 김건희 따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면 영부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 참배는 따로 할 수 있는 건데 그 줄줄이 쓰레기바 신고 와서 경호까지 받으면서 또 참배까지 해요 또.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김건희의 공식 활동이냐 비공식 활동이냐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공식 활동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본인이 영부인으로서의 공식 활동이라고 하면 경호도 제대로 받고 공식 의전도 받고 언론에 알리고 이렇게 공식 행사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예를 들면 그 자기의 어떤 그냥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큰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공식 행사에 뭐 예를 들면 그 장관이 공식 행사에 뭐 자기 그냥 고등학교 동기 데려가가지고 앉아 있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아니 벌어지는 그게 왜 거니까. 문제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언론에 알리지 않고 혼자 본인이 갔다 그러면 사적인 행사라고 보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알리면서 언론에 보도를 하면서 하는 것은 결국 이게 공식 네. 행사인데 그런 자리에 사적인 이런 아니 근데 관계를 사적인 데리고 가면 큰 행사를 문제인 하더라도 거죠. 남편 직장에 친구 불러가지고 남편 그렇죠. 직장에서 주는 그거는 비용으로 그렇지. 같이 밥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차도 같이 탔잖아요. 아니 경호까지 같이 갔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그 비용을 쓴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이야기를 하면 배임이고 공금 횡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도 그러니까 법에는 없지만 어차피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사적으로 움직이더라도 경호가 붙습니다. 사적으로 개인적인 만남을 한다고 경호가 안 붙겠습니까? 중요한 사람인데 경호가 붙어야죠. 근데 문제는 김건희가 이걸 사적인 모임이다, 이건 사적인 만남이다, 공적인 만남이다라고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부인이 됐다고. 남편이 대통령인데 나는 여기까지는 사적이니까 상관하지 마. 여기서부터는 공적이야. 근데 다 사진은 나와. 경호는 다 받아. 그 어디서부터 오케이. 사적이고 어디서부터 공적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김건희가 아직도 공사 구분을 못하는 게 못하죠. 확실하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통령은 침실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공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침실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 근데 그 봉화마을에 동행했던 김건희의 그 김양영 씨, 아 이름 진짜 확 승질나네 진짜. 이 사람이 윤석열 선대위하고 인수위에도 활동했다는 거야. 깊숙이 관여한.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걸 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타죠, 아바타. 아니 그리고 근데 이쪽에 이제 그쪽 그런 거 있잖아요. 윤석열 감시형? 저는 그 안에 개파 라인에 그러니까 김건희 라인의 감시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성배가 이전에 선대 캠프에서 네트워크 뭐 위원장 뭐 이런 네. 걸로 했었잖아요.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당시에 전성배도 코바나 컨텐츠의 전무 자리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 김양영도 똑같이 전무를 갖고 있어요. 저는 이게 법사들 사이에 라인을 나눠가지고 하나씩 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성배는 일단 그냥 건진 법사 어떻게 치면 무속인에 가지고 있지만 지금 김양영은 무속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무용인. 무속인 아니고 무용인. 네, 무용인이죠. 한국 무용은 가능합니다. 네. 댓글창이 뭐라고 뜬지 아세요? 필라테스 회원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그냥 웃고 하는 이야기예요. 웃기잖아. 여러분 필라테스 하면 저렇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김양영은 그래서 무속인이 아니라 이런 데 다니면은 그 신도들끼리 어쩔 수 없이 친해질 수밖에 그렇죠. 없어. 그리고 네. 신도들 사이에서도 급이 나눠집니다. 아, 저 언니는 거의 무당급으로 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김양영은 이전에 그 이명수 기자의 인터뷰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사람 얼굴을 뚜렷 본다는 거잖아요. 마치 많이 쳐다본다고. 예. 관상을 보는 것처럼 이런 그 안에서 이런 놀이들이 자행되고 있다. 예. 저번에 TV조선인가 보니까 김건희가 그 스님들 만나러 갔을 때 그때 왜 그 5만 원짜리 그 치마 입었다는 게 바로 이 행사거든요. 예. 여기에 맨 왼쪽에도 이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진 그거 보여줘봐요. 그거. 요거 보면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같은 사람인데 지금 여기에 맨 오른쪽에 있는 남자처럼 보이는 이 여성은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하나는 공노비, 하나는 산호비 이렇게 부르더라고. 아니 근데 이게 문제는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진짜로 사적인 관계라면 여기에 등장하면 안 된다고요. 예. 이자들한테 다 권력이 생겨버려요. 근데
김건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저거를 일부러 세웠을 것 같아요. 내 뒤에 사람들. 사실은 백그라운드. 예, 백그라운드로. 그렇다 보니까 저거를 비공개로 뭐 사적인 거라고 갈 수 없다는 게 그런 거죠. 그리고 이명수 기자의 그 녹취록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년에 한 이야기인데, 내가 되면은 권영수 여사는 찾아갈 거야. 내가 따로 갈 거야. 이런 말을 한 부분이 나와요. 다 머릿속에서는 계획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더 짜증나는 게 김건희 여사가 이런 논란들을 계속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즐기죠. 예를 들면 그렇죠. 뭐 이렇게 웬만한 심장이면 한두 번 문제가 되면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상의를 할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계속 한 매일매일 그 논란을 양산해내는 것이 즐기고 있는 것 네. 같아서 이게 부응해주는 것이 맞나 네. 이런 생각이 김건희의 들어서. 기본 태도는 딱 하나예요. 그래서 니들이 어쩔 건데. 그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봐봐요. 김양영 씨의 이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뭘 느끼셔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김양영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 부산대 한국무용 전공했고요. 단국대 스포츠 마케팅 석사, 스포츠 사회학 박사예요. 이분한테도 유지 논문은 없을까? 한국통합움직임각 아카데미 부회장, 한국골프학회 이사, 한국장애인 댄스 스포츠협회 이사, 한국필라테스협회 부회장, 제일 중요하네. 경기 아이스하키협회 이사, 한국스포츠문화재단 이사, 코바나 콘텐츠 전무. 그러니까 사회에서 달고 있는 그 직함들은 다 갖고 있는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한국무용에서 아이스하키까지 이렇게 두루 섭렵할 그게 수가 있습니까? 그냥 한 달에씩 건너다 보면 저 옆 동네까지 가는 거죠. 근데 종착점이 코바나 컨텐츠 전무라는 게 더 의미가 있네요. 네. 근데 이게 이런 자들이 권력 지향형의 사람들이에요. 예. 그 직함 갖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있지, 주위에. 명함에 보면은 이력이 빼곡한 사람들 보니까 예. 전문성 하나도 없는데 뭐 안 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백그라운드를 그런 식의 경력을 쓰는 거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이 명함에 그냥 새날이라고만 해서 전화번호만 주고 말거든요. 예. 뭘 옛날에 했던 직업을 왜 걸어 거기다가. 역시 언론 재벌은 다르네요. 저는 한국무용도 하고 아이스하키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권력 지향형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캐릭터가 김건희인 거잖아요. 김건희가 석사, 박사 논문을 실력이 안 되는데 표절한 이유가 뭐겠어요? 상위사로 올라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경력도 막 이조하고. 근데 진짜로 무서운 건 아마 다 알려진 이야기지만 김건희의 귓볼 성형이에요. 사진 한번 봅시다. 요게 검찰총장 임명장 받을 때 사진이야. 이 귀는 이걸 소위 칼귀라고 하죠. 이 귓볼이 거의 없는 거. 근데 최근에 김건희 사진 한번 보세요. 귓볼이 두툼해졌지. 통통하네. 이걸 어떻게 성형하는 거예요? 저도 진짜 궁금하네. 네. 비교 한번 설명해 해보겠습니다. 드릴게요. 귀성형 전에는 칼귀고 지금 귓볼이 통통해졌잖아요.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귀가 도톰해졌어요. 이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재물복. 네, 저 귓볼 성형을 실제로 귓볼 성형하고 검색을 하시면 정말 많은 나와요? 성형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아.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귀가 정말 귀가 이제 기형 쪽으로 나서 성형을 해주는 그런 작업인데 이렇게 무속인의 조언으로 그 성형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귓볼 성형을 하면 뭐가 좋냐? 일단 첫 번째가 재물복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귀가 부처님 귀면 복귀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자복입니다. 남자는요? 여자복인가요? 그럼 새 남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아니, 귀가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게 보면 귀만 가지고 점 보는 데도 있어요. 귀점으로 유명한 데도 있는데 저렇게 또 귀 성형까지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미래를 도모하고 있다는 게 놀랍네요. 저 한번 비춰줘봐요. 제 백세 귀는 어때요, 시대니까요. 여러분? 계속 옆에서 귀만 보입니다 지금. 성형했네, 성형했어. 제 귀는 어때요, 여러분? 제대로 했는데 성형이. 성형 제대로 하시는 분 하시네요. 좀 봐주세요, 여기. 부처님 귀네. 자, 아무튼 권력에 대한 무서운 집착들이 우리가 보기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김건희가 갖고 있는 건 권력도 아니에요. 그냥 웃긴 대상인 거지. 근데 본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야,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나는 이제 위세를 부리고 싶은 건 다 부린 건데 대선 때 지가 해놓은 게 있잖아요. 검사라고 해서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내조에만 전념하겠습니다 했던 거를 자기 새끼들 이미 대통령실에 집어넣은 사람도 있고 간접 직접 계속해서 대통령실에다가 자기 권력을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이
정무직으로 청와대에 누구를 집어넣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선이 엄청 애매하면서 오히려 휘젓고 다니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자, 거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1부 끝 뒤에도 윤석열 얘기가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도망가시면 안 되니까.